우리는 흔히 혁신이 우리 시대의 가장 큰 문제들을 해결할 열쇠라고 말하곤 하죠. 근데요, 만약에 그 혁신을 만들어내는 엔진 자체가 고장나 버렸다면 어떨까요? 자, 오늘 이 문제에 대한 해답을 한번 같이 찾아보시죠. 지금 우리 세상은요, 정말 거대하고 또 복잡하게 얽힌 위기들을 마주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나날이 심각해지는 기후변화 문제도 있고요. 또 점점 더 고조되는 지정학적 갈등과 불안정성 같은 것들이죠. 거기에다가 수백만 명, 아니 그 이상을 뒤처지게 만들 수 있는 이 심각한 불평등 문제까지 정말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원래 이런 문제들은 과학과 기술이 딱 해결해줘야 하는 거 아닌가요? 우린 그렇게 믿어왔잖아요. 그런데 왜 현실은 생각과 다를까요? 자, 지금부터 그 이유를 한번 깊숙이 들여다보겠습니다. 글쎄요, 그 해답이 좀 의외의 곳에 있습니다. 뭐냐면 바로 혁신을 이끄는 그 보이지 않는 설계도, 이 시스템 자체에 문제가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 OECD가 내놓은 아주 중요한 보고서를 바탕으로 이 낡은 설계도를 대체할 새로운 청사진에 대해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자,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시죠. 한 나라의 혁신 역량을 하나의 강력한 엔진이라고 보는 겁니다. 이 엔진이 잘 돌아가려면 투자라는 연료가 계속 공급되어야 하고 또 정부 정책이라는 핸들로 올바른 방향을 잡아야겠죠. 근데 지난 수십 년 동안 이 엔진의 목표는 딱 하나였어요. 바로 속도. 그러니까 경제 성장이라는 잘 닦인 고속도로를 그냥 무조건 빨리 달리는 거였죠. 하지만 지금 우리가 마주한 세상은 더 이상 그런 고속도로가 아니잖아요. 결국 이 낡은 엔진은 멈춰 설 수밖에 없게 된 겁니다. 바로 이 지점이 핵심입니다. 근본적인 차이가 여기서 드러나는 거죠. 예전 방식은 그냥 얼마나 빨리 가느냐만 중요했다면 이제 이 새로운 방식은 어디로 가야 하는지 그 방향과 목표를 정하는 게 가장 먼저라는 겁니다. 완전히 다른 접근법이죠. 이런 변화는 말로만 그런 게 아니라 실제 데이터에서도 아주 명확하게 보여요. 자, 이걸 한번 보시죠. 2006년만 해도 정부가 기업 R&D에 직접 자금을 지원하는, 그러니까 좀 더 적극적으로 개입하는 방식이 더 많았어요. 그런데 보세요. 2022년이 되니까 상황이 완전히 역전됐죠. 직접 지원보다는 간접적인 세금 혜택 쪽으로 무게중심이 확 쏠렸습니다. 물론 이런 방식이 단기적으로 시장에 금방 내놓을 수 있는 제품에는 도움이 될 수도 있어요. 하지만 세상을 바꿀 만한 정말 리스크가 크지만 성공하면 대박인 그런 획기적인 기술 있잖아요? 그런 걸 개발하기에는 힘이 붙인다는 거죠. 자, 그럼 이제부터가 진짜 중요한데요. 이 새로운 청사진이 과연 어떻게 더 나은 엔진을 만들어낼 수 있는지 한번 들여다보겠습니다. 기억하세요. 이 새로운 엔진은 잘 닦인 도로가 아니라 아주 험하고 복잡한 길을 헤쳐나가기 위해 만들어졌다는 걸요. OECD는 이걸 아주 명쾌하게 몇 가지 핵심 원칙으로 정리하는데요. 그 첫 번째가 바로 명확하고 야심찬 임무를 정하는 겁니다. 마치 과거에 인류를 달에 보냈던 아폴로 계획이나 최근에 코로나19 백신 개발 경쟁처럼 말이죠. 우리는 이걸 해내야 한다라는 강력한 목표가 먼저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물론 이게 말처럼 쉬운 건 아닙니다. 결국엔 아주 어려운 선택의 문제에 부딪히게 되거든요. 예를 들어 친환경 에너지 혁신으로 새로운 일자리가 생겨나지만 동시에 기존 산업의 일자리는 위협받을 수 있겠죠. 그러니까 성공적인 정책이라는 건 이 양쪽의 긴장 관계 속에서 아주 현명하게 줄타기를 해야 한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여기서 우리가 꼭 기억해야 할 게 있습니다. 혁신 정책은 절대 혼자서는 성공할 수 없다는 사실이에요. 마치 거대한 기계 톱니바퀴처럼 교육, 금융, 규제 같은 사회의 다른 모든 정책들과 딱딱 맞물려서 돌아가야만 비로소 진짜 강력한 힘을 낼 수 있는 거죠. 좋습니다. 방향도 정했고 계획도 세웠어요. 그런데 가장 현실적인 문제, 돈은 어디서 나올까요? 이 거대한 전환에 필요한 자금은 과연 누가 어떻게 마련해야 할까요? 자, 이제 가장 핵심적인 돈 문제로 넘어가 보죠. 지금 정부의 R&D 예산이 어디에 쓰이는지 한번 보세요. 여전히 가장 큰 덩어리는 국방이나 막연한 지식 탐구 같은 분야에 가 있습니다. 그에 비해서 우리가 지금 당장 해결해야 할 보건이나 환경 같은
그런 구체적인 사회 문제에 투입되는 돈은 훨씬 적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죠. 이 엄청난 돈의 격차를 메우기 위해서 정말 기발한 아이디어가 나왔습니다. 바로 블렌디드 파이낸스라는 건데요. 개념은 아주 간단해요. 정부가 먼저 마중물을 붓는 겁니다. 예를 들어 정부가 먼저 딱 $20만 투자해서 이 프로젝트 믿을만 하고 중요합니다. 라는 강력한 신호를 시장에 주는 거죠. 그러면 그 신호를 본 민간 투자자들이 정부가 보증하는구나 하고 안심하면서 나머지 수백, 수천 달러의 거대한 돈을 들고 참여하게 만드는 전략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민간의 참여를 이끌어내는 게 왜 그렇게 중요하냐면요. 그 규모 때문입니다. 유엔의 지속가능 발전 목표, 즉 SDG를 달성하는 데 필요한 돈이 자그마치 매년 수조 달러 규모거든요. 이건 정부 돈만으로는 절대 감당할 수 없는 액수입니다. 자, 그럼 이 모든 논의를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핵심은 뭘까요? 이 이야기가 오늘 우리에게 왜 중요한 걸까요? 가장 큰 변화는 바로 이겁니다. 예전처럼 그냥 어떤 혁신이든 좋다, 많이만 해라 하고 방치하는 게 아니에요. 이제는 우리가 해결해야 할 가장 큰 문제들, 예를 들면 기후위기나 불평등 같은 그런 목표를 향해서 의도적으로 그리고 전략적으로 혁신의 방향을 이끌고 가야 한다는 거죠. 그냥 엔진이 알아서 가게 두는 게 아니라 우리가 직접 운전대를 잡는 겁니다. 결국 OECD가 강조하는 것도 이겁니다. 지금 우리 앞에 닥친 위기가 요구하는 그 엄청난 속도와 규모에 맞춰서 제대로 된 해결책을 만들어낼 수 있는 그런 새로운 시스템을 구축해야 한다는 거죠. 자, 이제 우리 손에는 이 고장난 엔진을 대체할 새로운 청사진이 쥐어졌습니다. 그럼 마지막으로 여러분께 질문을 하나 던지면서 마무리하겠습니다. 만약 이 강력한 혁신 엔진의 방향을 단 하나만 정할 수 있다면 여러분은 가장 먼저 어디를 향하게 하시겠습니까? 어쩌면 인류의 다음 챕터는 바로 그 첫 번째 목적지에 대한 우리의 선택에 달려 있을지도 모릅니다.